할 말이 너무 많은 시계입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미도 탄생 80주년을 맞은 오션스타 3구와 GMT입니다. 저는 이 오션스타 3구가 현대의 시계 브랜드들의 워치메이킹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시계 브랜드들을 구분할 때 마이크로 브랜드, 메스티지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 독립 제작자 이런 분류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계 브랜드들도 자신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가격대에 포지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브랜드의 역사, 모델의 헤리티지와 디자인, 마케팅 이 외에도 수많은 요소들이 근거로 제시가 될 수 있을 텐데 리얼월드에서 눈에 확 드러나는 건 단연코 시계의 외적인 면모입니다. 단번에 비싼 물건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시계의 완성도는 브랜드의 계급화, 계층화를 합리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지금까지의 시계 브랜드들은 사이즈와 두께, 러그 투 러그 같은 단순한 치수로도 시계 애호가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사이즈 정책, 불필요하게 통통한 두께, 필요 이상으로 길쭉한 러그 투 러그 이걸 패션에다가 적용해보면 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어떤 브랜드에서 옷을 만드는데 사람들의 몸에 맞게 안 만들어줘. 엄청 크거나 엄청 작아.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계 애호가들은 이상하게도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여 왔어요. 시계씬이 뉴비가 진입하기 워낙 어려운 분야이고 워치메이킹의 주도권을 온전히 시계 브랜드들이 갖고 있습니다. 종종 이걸 넘겨주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오히려 애호가들이 거부해 왔어요. 애호가들의 스탠스 역시 이상할 정도로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계 브랜드 그리고 애호가 둘 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듯 합니다. 이 대치 상황에서 처음으로 미도가 대단히 이상적인 지수를 가진 다이버 워치를 만들어냈습니다. 39mm의 사이즈, 10.5mm의 두께, 46.5mm의 러그 투 러그, 20mm 러그, 러버 81g, 브레이슬릿 149g, 칼리버 72, 72시간의 파워 리저브,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 20바, 200m 방수 완벽합니다. 손목 위에서의 사이즈감, 핏감, 무게감 전부 좋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수치들은 이전 리뷰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꿈같은 다이버워치 혹은 툴워치의 스펙입니다. 특히 200m 방수를 10.5mm의 얇은 케이스에 넣을 수 있는 걸 안 순간 기쁨보다는 답답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이 오션스타 3구 외에도 미도가 가지고 있는 아이코닉 워치들을 대부분 핸들링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계의 빌드 퀄리티와 피니싱은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급이 달라졌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스펙이 작아지면서 좀 더 컴팩트해진 이유도 있을 테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미드 케이스의 피니싱입니다. 러그의 끝이고요. 케이스백, 조금 더 자세히 브레이슬릿, 특히 브레이슬릿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모델을 높게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대의 시계 브랜드의 방향성과는 사뭇 다른 네오빈티지 시대의 감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의 본질과 명품으로서의 가치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기 시작한 시점, 이 오묘한 시대를 많은 애호가들이 그리워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현대의 시계 브랜드들은 이때의 감성을 지우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독 다이버워치는 그 디자인의 특성상 현대 시계 브랜드의 대표적인 페르소나가 되었고 그만큼 시계의 본질에서 가장 멀어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기술력이 투입되었고 더 화려해졌고 더 크고 더 두껍고 더 무겁게 진화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모델은 시계를 다시금 거꾸로 돌려서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 그 감성을 회복하기 위해 애쓴 흔적들을 시계에 온전히 남겨두었습니다. 보다 작고 얇고 가볍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간결한 디자인, 태초에 가까운 디자인의 핸즈, 상대적으로 오밀조밀한 인덱스, 프리세라믹,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 무심하게 막힌 케이스백. 많은 브랜드들이 과거를 현대로 재해석 혹은 복각하는 과정에서 더 진보된 소재, 더 진보된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과거의 형태만을 가져온 현대 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데 미도는 이번 오션스타 3구를 통해서 과거의 해석이나 재해석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이얼은 시계의 얼굴입니다. 이 다이얼에서만큼은 미도의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브랜드들이 다이얼을 디자인할 때 다이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실제 파도를 그려놓지 않습니다. 파도의 움직임을 간소화해서 아이코닉화 처리된 무늬 정도를 입히는데 그치는데, 이 다이얼 안에는 파도가 지나가는 모래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양각으로 만들어진 미술작품 같은 이 다이얼은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입체감이 대단해서 출렁이는 모래의 경사로 인해 음영의 차이가 되게 큰 편입니다. 그래서 검정이나 그레이, 블루 같은 어두운 색 다이얼은 상대적으로 밝게 느껴지고 샴페인같이 밝은 색은 조금 더 어둡게 느껴져서 제가 이런 콤비 계열, 밝은 색 계열의 시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도 이 금빛 다이얼이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어떤 인덱스는 속살이 보일 정도로 완전히 드러나 있고 어떤 인덱스는 모래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습니다. 다이얼에서는 약간의 촉촉함이 느껴지는데요, 색상에 따라 차이를 보여요. 금빛 다이얼은 누르면 푹 들어갈 것 같이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반해 블랙이나 블루는 굉장히 딱딱한 질감일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글래스는 양면 무반사 코팅이 입혀져 있습니다. 시계마다 어울리는 글래스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원래 돔 글래스 플러스 내부 무반사 코팅 조합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이 취향도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플랫 글래스의 양면 무반사 코팅 조합을 가장 선호합니다. 양면 무반사 코팅은 외부 충격에 의한 스크래치라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면 무반사 코팅의 시계를 차고 다닐 때는 항상 전전긍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계들은 전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계들 뿐이라서 스크래치마저도 저만의 역사, 저만의 헤리티지라고 스스로 우기게 되더라고요. 이 오션스타 GMT는 제게는 낯설지 않은 모델이에요. 과거에 미도와 호딩키와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과 같은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펙은 이렇습니다. 40.5mm의 사이즈, 13.4mm의 두께, 47mm의 러그 트러그, 21mm 러그, 167g, 칼리버 80, GMT 20바, 200m 방수. 사이즈는 오션스타 39보다 조금 더 큰 40.5mm인데 체감되는 사이즈는 더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베젤 톱니, 인서트, 밀키링, 24시간계 이렇듯 사이즈감을 가려주는 몇 개의 장치들이 숨어 있어서 다이얼이 실제로도 정말 작고요. 여기다 인덱스와 핸즈 역시 굉장히 작고 짧아서 귀엽습니다. 믹스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감성을 지닌 기존의 오션스타 GMT에다가 빈티지 쪽에 가까운 오션스타 디컴프레션의 중간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이얼의 색상은 짙은 남색,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 글로시 다이얼은 아닌 듯 하지만 이렇게 핸즈들이 그대로 반사되는 것을 보면 퍽퍽한 질감의 매트 다이얼도 아닙니다. 브레이슬릿은 수많은 링크로 조합된 11연줄로 오션스타 트리뷰트에서 사용된 그것과 동일하고요. 기존의 미도를 경험해보신 분들에게 낯선 모델은 아닐 거예요. 애호가들을 괴롭혀왔던 사이즈에 대한 제약이 풀렸습니다. 이런 다양성의 제시가 미도만의 아이덴티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계 브랜드들의 스탠스의 변화의 시작인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가 되었든 애호가들에게 기쁜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